자, 이번 시간에 임등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임등치는 미금전이보토사법체 둘 잘 외워놔야 되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 자, 미는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은 첫 글자니까 잘 외워져요.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 판매명수 1-1, 관직상투 3-3, 금쟁이 위반하면 임등치다. 그래서 금쟁이는 임등치, 임금 이렇게 외웁니다. 임금, 수상전화 합격시켜주세요. 임금, 금쟁이는 임등치, 임금.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은 김치전. 여기 김치전 있죠? 김치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비공개 요청이라 정보를 공개했다. 이거 빠전. 우리 전 하면 떠오르는 거 부침개잖아요. 북개미. 부침개니까 부침개 2장 임등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김치전이고, 미공개 요청이라 정보를 공개한 빠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하면 임등치.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되고, 휴업기간은 질병, 징집, 취약 등 사유가 없으면 6월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 두 가지는 좀 이따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자,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 거래계약서 쓰는데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 이것도 좀 이따가 쉽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리고,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아까 절등치에 이런 거 있었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 또 방금 했던 거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자, 이건 등록을 한 자. 이게 되는데 두 가지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중 등록. 이건 2개 둔 사무소. 사자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문장이 다 중개사무소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헷갈려하니까 위에 건 등록을 2번 했다는 얘기지. 등록을 2번 했으면 사무소도 2개겠지. 여기는 등록은 1번 했는데 사무소를 2개 두었다. 이건 절등치고 이건 임등치니까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되죠.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개사무소 면제 잊지 말고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요. 앞뒤를 먼저. 이중 등록. 또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읽어요.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안 하면 위에 거를 실수합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사무소 2개네, 임등치, 땡, 틀립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그리고 이 2개는 항상 붙여서 읽어야 돼.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다시.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이다. 같은 임시잖아.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임시니까. 자, 사는 그렇게 잘 외워놔야 돼요. 이중 등록과 잘 비교해서. 자, 법인은 14조 겸업 제한 받잖아요. 법인의 겸업 위반.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임겸업. 시작. 임겸업. 겸업 위반은 임등치다. 임겸업.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나 과태료 몇 번, 3번을 먹고 또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이거지.
자, 이거는 최근 1년 시리즈인데 따로 이걸 제가 안 적어드렸구나. 그럼 밑에다 필기를 좀 해보십시오. 저 밑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시면 돼요. 그 지읒번에 대해서 최근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요. 최근 1년 동안.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3번을 먹고 또다시 업무 정지 사유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밑에 여백에다 좀 써보세요. 그럼 업이나 과를 3번 먹었다는 얘기는 과태료만 3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태료 2번, 업무정지 1번일 수도 있고, 과태료는 1번, 업무정지가 2번일 수도 있겠지. 업업업 이거는 안 물어봐요. 자, 그런 다음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이거지.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6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업 앞에 업 2개가 들어있으면 뭘 주고 절동치를 주니까 예외가 있던 거예요.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업 앞에 업 2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임등치다. 이거 어떻게 푸시느냐? 3방 먹으면 임등치예요. 자, 이렇게 3방을 먹었다라고 뜨면 임등치인데 그 중에 업 앞에 업 2개만 빼면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내진 않습니다. 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업이나 과를 3번 먹고 또다시 업이나 과를 위반하면 임등치다 이렇게 내지 않아요. 왜냐면 괄호 안에 예외가 있잖아. 업 앞에 업 2개는 제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문장 그대로 내지 않고 이 사례를 들어서 낸다.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3방을 먹고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임등치를 골라요. 그 중에 업 앞에 업 2개만 빼라. 업 앞에 업 2개만 빼라. 그래서 임등치가 되려면 3방 먹어야 돼. 3방. 3방 먹고 임등치예요. 자, 둘은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제에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끝에만 얘기하기가 쉽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그렇게 발음해.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다. 자, 저 위에 더 알아보기 보면은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럴 때는 항상 임등치가 답이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더 알아보기하고 빈출 오답 지문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밑에 왼쪽에 성격을 먼저 볼게요.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6월에 처하고 임등치를 최근 1년 이내 2회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로 골라라. 예를 들어서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자 이렇게 뜨면 업무정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더 도움을 드릴게요. 자,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니은, 디귿, 니을.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2가지가 있어요. 사망 해산 빼고 나머지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등록한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니을은 등록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게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 취소되면 그 회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더 알아보기는 아까 자격증을 반납함에 있어서는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내라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를 대는 제도가 없고 밑에 빈출 오답 지문은 좀 이따 봐야 돼. 뒷장까지 공부하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이제 업무정지 갑시다. 업무정지. 개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임, 최, 결, 정. 아빠는 임시,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혈정. 임최 결정이가 쉬어 나한테 명령을 내리길래 열받아서 인시 그랬던 거네요. 임최 결정, 쉬어 명령, 인시. 자,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좋아. 그럼 나머지 여기 최부터 저 끝까지 이거는 오로지 뭐만 준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니까 이걸 순수 업무정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 순수 업무정지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왜 이렇게 잘 내냐면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걸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근데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할 수 있다고 맞는 거. 이건 등록 취소 안 돼요. 업무정지만 주라 이거야. 이거는.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 몇 번?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는 어떻게 정리해서 쓰시느냐?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이 문장을 그대로 내기도 하고 여기는 2개죠. 2개. 이걸 그대로 내기도 하고 또 과일 수도 있고요. 업일 수도 있고요. 또 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항상 업무정지다. 이 말입니다.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는 업무정지야. 과 앞에 2개. 여기는 3방 먹으면 임등치.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등치. 과 앞에 2개는 업무정지야. 업 2개 먹고 과 위반해도 과 안 주고도 업무정지가 됩니다. 자,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는 업무정지야. 자, 소공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얼마 이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개공이 결격, 사원 임원이 결격, 절등치, 소공보조원이 결격, 업무정지 이런 차이가 있네. 정이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보방에다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2가지 있습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이게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셔는 쉬워요. 전속중개계약 사용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았고 서명날인 안 했고 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날인 안 했다. 셔는 다 업무정지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자, 셔는 업무정지죠. 근데 이게 거짓길의 투계약서, 거짓길의 투계약서는 임등치. 이렇게 외워요. 셔는 순수 업무정지. 센셔는 거짓길의 투계약서 임등치. 세니까.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이렇게 해야 한꺼번에 이걸 외우고요. 외우고 명령, 우리가 아까 감독상 명령, 업무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했다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업무정지. 인장은 무조건 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그냥 업무정지라 이거야. 업무정지 그렇게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임체결정, 명령, 인시. 박스 밑에 1번. 법인인 개공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위반했을 때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전체를 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요. 그래서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데 밑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업무정지 처분은 분사무소별로 명해야 한다. 틀립니다. 분사무소만 준다는 말이니까 법인 전체를 다 줄 수도 있다. 자, 업무정지 기준도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아까 자격정지 기준도 그랬죠. 그 국토부령의 기준을 보면은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에 1회 위반해서 업무정지를 준다면 6개월을 줘야 마땅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최근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너희 푹 쉬어. 6개월 됩니다. 저처럼 그렇게 흥분하시면 돼요.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위반하냐. 너희 푹 쉬어. 소공보조원 결격 2달인 해소원했다.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데리고 너희 푹 쉬어. 막간 애들, 침 흘린 애들 2달 넘게 데리고 있어요. 너희 푹 쉬어. 네. 다음에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 너희 거짓 공개 푹 쉬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푹 쉬어고 거래 사실을 재차 없이 통보 안 하면 3. 이게 앞에는 6이고 뒤에는 3이에요. 그리고 자격정지도 이게 인 이런 거 다 3개월짜리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인장 이거 다 3이에요. 3이고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촐랑되고 촐싹되고 까불면 얼음 얼려버리잖아요. 냉장고에 석 달간 넣어버려. 석 달입니다. 그래서 6666 333333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맨 끝에 거는 안 물어봐요. 몇 개월인가 안 물어봐요. 이렇게 하시면 뭐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역시 등록한청은 동기, 결과, 횟수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번이 참 중요하죠.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시효제도.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3년 이내 적발이 안 되면 업무정지 그 이후에는 못 때린다는 거죠.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하고 3년 지났다. 어휴, 다리 쭉 뻗고 잤죠. 아침에 시군구 등록한청인 전화를 했죠. 나 못 잡더라. 때려봐. 몇 년? 3년. 그런데 밑에 예제. 등록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다. X. 이거는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니까.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다시 앞장으로 오셔서 아까 127쪽에 왼쪽 오른쪽 맨 밑에 그 빈출 오답지문 풀어보면은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럼 틀린다고요. 이건 오로지 어디에만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업무정지에만 있는 시효제도 되셨어요. 자, 업무정지 사유도 열심히 외워봤습니다. 네, 좀 부담되죠?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특히 임등치를 잘 외워놔야 돼. 임등치를 잘 외워놔야 됩니다. 뭐든 다 잘 외워야 되지만 자, 됐고 자, 오른쪽 행정처분의 승계 갑니다. 자, 1번의 기업번 개공이 뭘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게 되면 폐업 신고 전에 그 개공 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예전에 개공 지위를 신계한다 이거예요. 재등록할 때. 밑에 문장은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법인인 개공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대표자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그 대표자가 폐업 전에 그 법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밑에 그 동그라미 니은이 중요한데요. 동그라미 니은은 이겁니다. 개공이 이때 업무정지를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받은 기록도 있어요. 이랬다가 폐업을 한 거죠. 얼마 후 폐업을 했고 다시 등록을 했을 때 예전에 받았던 기록이
이때 승계가 된다. 이런 제도예요. 승계가 되는데 다 승계되는 건 아니고 이 재등록한 날부터 거꾸로 몇 년치만, 그렇죠, 1년치, 최근 1년 이내의 것만 누적 처분하니까 최근 1년 이내의 것이 이날 승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외우셔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이 말은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최근 1년 이내에. 자, 그런데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등록할 때는 승계가 되지 않는 거죠. 처분일부터 1년간. 이거 통으로 외워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여기를 폐업일부터 이렇게 내거든. 조심해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겁니다. 자, 개공이 폐업을 했고 재등록했는데 예전에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했었는데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고 얼마 후 재등록했고 다시 중개업을 한다 이거죠. 자, 이때는 무슨 기간을 고려한다? 네, 폐업 기간을 고려하는데 폐업 기간을 몇 년 잡아요? 기준을 3년을 잡아요. 폐업 기간이 3년 이내였다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하며 폐업 기간이 3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폐업 등록 취소되고 3년 중개업 안 한 걸로 칠 테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기준 3년이란 거면 주의하시면 되죠. 폐업 기간 3년 이내면 때려. 3년 초과면 안 때려. 근데 3년 이내면 때리긴 하는데 이때 등록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는 빼준다 그래도 폐업 기간은 빼준다. 그래서 만약에 1년 폐업을 했다. 1년.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되는데 이때부터 몇 년 동안 2년 동안 결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업무정지. 폐업 전에 이자가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었다. 아직 적발되지 않고 폐업했다. 재등록했다. 자, 이때 폐업 전에 사유 업무정지 할 것이냐. 이건 이제 기준을 몇 년. 그래서 1년 잡죠. 1년. 기준 1년 잡아서 폐업 기간이 1년 이내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 있으며 폐업 기간이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년 폐업 기간입니다. 지금 폐업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업무정지는 시효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업무정지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경과하면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개업을 쭉 하는 경우에는 3년 경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단어는 무슨 기간을 따져서 폐업 기간, 도중에 폐업 기간을 따져서 3년, 1년 따지는 겁니다. 3년, 1년.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묶어 읽어보시고 디귿, 니을 이렇게 묶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 밑에 오른쪽에 오답지문 풀어보면은 갑이 등록증을 대여했다. 이 절동치 사유잖아요. 등록증을 대여했는데 2달 후 폐업을 했다고. 2달 후 폐업을 했고 2년 동안의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했다. 이때 업무를 개시했을 때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있지. 폐업 기간 2년이니까. 이때는 폐업 기간 3년 이하이기 때문에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등록 취소가 되고 폐업 기간 2년이니까 등록 취소되고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미음을 읽어보면 미음. 재등록한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폐업 전의 사유로 때릴 때 그렇게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죠.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짜리를 찾아라. 이거 금이투는 6개월, 서서 확인인 3개월. 자, 1번 거짓기재 투 계약서 금이투 6개월.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개월짜리죠. 이중 소속 6개월. 1번하고 4번 같은 거죠. 거짓기재 투 계약서 6개월. 5번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을 거짓이 행위는 금지행위다. 금지행위. 금이투 6개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다음에 뒷장 아래에 보면은 기출문제 또 있습니다. 자, 130쪽 맨 아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닌 걸 다 골라라. 절동치가 아닌 거 고르래요. 자,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협박죄, 절등치, 절동치네. 거짓기재 투 계약서,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임등치입니다. 사망 당연히 절동치.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초과, 이거는 복비초과는 금지행위네. 금지행위는 미금, 금지행위는 임금, 주상전화, 임등치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조장 행위. 이거 금지행위네. 임등치. 그래서 절동치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아닌 걸 찾으라고 할 때는 항상 답은 임등치라고 그랬죠. 항상 답은 임등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잘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 기출문제 또 풀어보죠.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자격 취소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하필 개공이 자격 취소가 되었네. 이때 사무소 소재지거나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라. 자격증 어디서 반납하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니까 틀렸죠.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이고 형벌 1-1에 처한다? 아니요.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통 3-3으로 틀리는데 여기 1-1 틀리냈죠. 형벌 없다. 자격 취소만.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했다. 7일 이내에 국자에게 보고해라. 5일 보고. 4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다.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건 가까운 데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틀렸고. 5번, 자격 정지 처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다면 자격 취소 맞죠? 5번 정답. 이제 형벌로 갑시다. 형벌. 벌칙. 형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작년까지는 3-2였죠. 개정됐습니다. 3-3. 우리 첫 시험이고요. 3-3 있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다른 거 하나 골라라 벌칙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와요. 뭐 3-3 다 골라라 이렇게 내기도 하고. 3-3은 무거관직상투. 무거관직상투. 되게 무겁죠. 무거관직상투.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시험이 나올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나오죠. 무등록 중개업자.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절등치. 3-3. 다음에 관직상투.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직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쌍은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했다. 투는 투기 저장 행위인데 두 가지가 있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투기 저장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 저장 행위가 있다. 자, 바로 오른쪽 오답 질문 하나 풀어볼까요?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와 개공이 아닌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 법에 형벌 받을 수 없는 건가?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도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있고 또
관직상투 이런 거 금지이니까 개공 등에게 적용되거든요. 개공 등.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형벌받을 수 있는 거지. 이따 뒷장에 뭐 양수대여 받은 자, 또 뭐 유사명칭 사용 뭐 다 많이 나옵니다. 비밀도서 금지 의무. 이게 중개보조원 또 일반인 다 가능한 게 형벌이에요.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1-1은 뭐 암기 방법은 이거죠. 암기 방법은 양, 이, 사, 판, 매, 명, 수, 을, 비, 유. 근데 이제 이게 양양이사, 판매, 명술, 을 여기까지가 앞에 이미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나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양, 또 양, 이, 사, 양양이사. 여기 금쟁이 판매, 명수 여기 돼 있습니다. 판매, 명수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미 앞에 다 나왔던 글자들을 그 글자를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눈에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익숙하고 새로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이제 형벌이니까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형벌이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전부 다 형벌이죠. 자, 양양 했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중 등록. 아까 절등치 있던 애죠. 그다음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일 땐 개공 등에 다 적용되죠. 개공일 땐 절등치 1-1, 소공일 땐 자격 정지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우리 임등치 있던 애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둔 자, 2개의 둔 사무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다음 밑에 4가지. 밑에 4개는 판매 명수죠.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하고 둘이 협력한 거죠. 두 사람 서 있죠. 두 사람 서 있으니까 1-1 이렇게 상상하셔도 돼. 둘이 서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했다. 자,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았다. 판매 명수. 자, 을은 우리 거래동호사업자에 있었던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한 경우. 차. 다음 비유유. 자, 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우리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유유는 그 전부 다 이제 개공이 아닌 자, 또 두 번째 줄에 개공이 아닌 자, 또 맨 마지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전부 다 아닌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닌 자를 잘 고르면 돼요.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한 행정기관이 주는 행정기관이 주는 과태료인데 저 밑에 100만 원짜리에서 밑에 3개 시옷과 이응과 지읒을 묶어보세요. 시옷, 이응, 지읒. 이걸 묶어서 거기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시옷, 이응, 지읒. 자, 시옷, 이응, 지읒은 전부 다 그 개공이 위반자예요. 개공이. 자,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하는데 개공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교차로 같은 광고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를 사용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네. 표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응,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문에 자신의 성명 쓰지 않았다. 성명 허위로 썼다. 개공의 간판. 또 부칙상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썼다. 이자도 개공이니까 과태료. 그래서 시옷, 이응, 지읒은 전부 다 개공이 위반자잖아요. 그런데 다시 왼쪽으로 오면 왼쪽 페이지. 이번엔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 썼다. 또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이 표시 광고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산 명칭 썼다. 이게 아닌 자가 뜨면 1-1, 개공이 뜨면 과태료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렇게 고르면 쉽게 골라져요. 아 그렇구나. 자 1-1 다 있고 밑에 형벌의 효과.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위법징역이죠. 우리 위법징역을 받았게 되면 자격 취소도 되고 위법징역은 결격이니까 절동치도 된다. 또 현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결격이 되니까 또 절동치가 될 것이다. 소공이 징역받으면 당연히 자격 취소, 300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이다. 또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에 포함되느냐? 그렇다. 양수대여, 또 무등록 중개업도 있고 판매명서 관측상투, 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유사명칭 되게 많잖아요. 또 개공 등이 아닌 일반인도 형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 무등록 중개업도 있고 유사명칭도 있고. 징역과 벌금형은 같이 주지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또는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다 주진 않는다. 그러나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고할 수 있다. 여기 자격취소 1-1, 자격정지 1-1, 자격정지 3-3, 자격정지 1-1, 절동치 3-3, 절동치 1-1 이렇게 병과 가능하다고. 병과.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은 병고할 수 있다. 자, 형벌 다 받고 자, 오른쪽에 과태료 갑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때리는 거라고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한청이 때리는 게 과태료예요. 과태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500짜리는 연수라는 아가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뭘 좋아한다고? 베토벤 5번. 여기 5니까 5. 베토벤 5번을 2번 넣는 걸 좋아한다. 운, 명, 또 운, 명. 이 2번 들어요. 2번 듣고 누구랑 같이 들어요? 징, 검, 개. 징역의 시커먼 개. 징역의 시커먼 개랑 같이 들어요.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자, 연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 연수교육은 누가 받아요? 개공과 소공이 몇 년 받아?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연수교육이죠. 개공과 소 2년마다 시도지사 시절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고. 이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그렇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이자가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시도지사가 부과한다는 게 중요하다. 자, 설명. 여기 있네, 여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개공일 땐 500 과태료, 소공일 땐 자격정지. 연수,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했을 때 이건 꼭 누구라고 잘 표시해야 돼? 개공이라고 잘 표시해야 되고 이건 누가 때린다? 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개공이 위반자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 거, 운명징검계는 다 협회 거. 협회 거니까 이건 다 누가 때린다? 다 국장이. 국장이 과태료 부과한다. 누가 위반자인지를 알면 누가 과태료 받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요.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명, 이 명하고 이 명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다 같은 거예요. 업무정지에 있는 명령 같은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제출,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개공에게는 얼음! 업무정지, 얼음인데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는 얼지 않아. 500여 과태료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 다 500 과태료. 그 다음에 협회가 떴다 하면은 무조건 500 과태료만 답이지. 협회는 500만 원의 과태료만 받으니까요. 협회가 뜨면 무조건 500 과태료다.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의 협회배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감독상 명령 위반. 국장은 협회 임원에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의 시정인 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이 요청받아서 공제사업에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원장님의 숙제 검사. 국장은 공제사업에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자, 500 과태료 이렇게 쉬워요. 100 과태료는 월세 100만 원 밀렸어요. 방을 빼라잉. 근데 어떤 문자예요? 광고 문자. 자, 2는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하고 10일 안에 신고 안 했다. 이전 신고. 자, 보호 이거 중요합니다. 보호. 손해배상 그 중개가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죠. 또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지. 이거 안 했다고. 보증 관계증서 사본. 보증에 대한 설명 안 했다. 보증 설정을 안 하면 임등치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임등치. 중개가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 제공하면 100 과태료. 개시 의무, 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 요율표, 보증 설정 증명서를 액자 안 걸었다.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했는데 사유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제출한 자. 자, 두 번째 반은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일 안에. 여기는 사유서 제도가 없으니까 짧죠. 폐업과 그 친구들. 3월 초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위반하면 100 과태료다. 광고 문자는 아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거 제가 아까 이걸 따로 외우는 방법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휴업의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임등치. 6월 초가 무단 휴업 임등치. 여기 3월 초가 하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보증 설정을 아예 안 하면 임등치. 보증 관계 증서. 보증에 관한 설명 안 하면 100 과태료. 이걸 이제 어떻게 묶어서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휴업이랑 보증은 센 거는 임등치 때리고 임등치 약한 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려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해서 100만 원 이렇게 외웁니다. 좀 불량스럽게 해야 돼.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해서 100만 원. 자, 그리고 됐고요. 오른쪽에 빈출 오답 질문 보니까 공인중개사와 개공이 아닌 자는 과태료 받을 수 없다? 있지. 거래동사업자도 협회도 있잖아요.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은 형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소공보조원 위법 위반에 징역이나 벌금형 받을 때 개공에게 벌금형을 주는 양벌 규정이 있잖아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뒷장에 이제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 다 알지요. 기역, 니은, 디귿 했고 그다음 니을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업무정지 기준은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과태료 박근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물러난 대통령 있지? 과태료 박근혜, 과태료는 대통령령 정하고 이것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도 각각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근데 기출을 2개 풀어보죠. 자,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어라.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1-1.
직접 거래 3-3. 임시시설물은 2종 사무소 쪽이니까 1-1. 다음 2종 소속 이것도 1-1.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2. 좋아요. 이렇게 그럼 뭐 쉽게 풀리죠. 자, 오른쪽에 있는 기출도 틀린 거.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 이걸 시험에 잘 내거든요. 등록증 게시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등록한 청. 이전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등록한 청. 문자 등록한 청. 100만 원 이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등록한 청이죠. 등록한 청. 운영규정 위반의 정보망 운영한 거래종 사업자 500 이하 국장. 이 동네 문제 단순해요. 이렇게 해서 꼭 맞추셔야 돼.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끝냈습니다. 10시간 만에 다 끝냈고 다음 시간엔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겠습니다.